리플이 지금 안 움직여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 움직임은 늘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이제는 안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때, 차트가 가장 조용해 보일 때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 보십시오. 위로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래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답답하게 숨을 죽인 채 버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재미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또 횡보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사람들이 가장 지쳐있을 때 가장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기회가 조금씩 꺾이고 이제는 그냥 시간 더 걸리겠지 하고 방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차트는 갑자기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모습이 리플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움직임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건 약한 시장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을 보면서 오히려 한 가지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갑자기 터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악재가 나와도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공포는 조금씩 걷히고 있고 사람들은 아직 확신이 없지만 차트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이 왜 이 조용한 구간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신호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리플 가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리플은 최근 계속해서 큰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내렸다가 다시 받쳐지고 결국 좁은 범위 안에서 계속 박스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피로감입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합니다. 곧 뚫겠지. 이번엔 다를 수 있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확실한 방향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지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늘 다수가 지루해할 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강하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매하게 버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상황이 리플만의 문제라기보다 시장 전체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특정 종목 하나가 약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아직 결정적인 계기만 기다리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언제 가냐는 말입니다.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번 달이냐? 4월이냐? 계속 시점만 놓고 사람들이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떤 재료로 시작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도냐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꽤 흥미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완전한 낙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단적인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쉽게 못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려 있으면 반등이 나와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공포가 조금씩 걷히고 시장이 다시 중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한 번만 바뀌어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모두가 환호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포기한 시장도 아닙니다.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최근 시장엔 충분히 흔들릴 만한 외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도 있었고 전쟁 관련 뉴스도 있었고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했고 시장 전체를 눌러버릴 만한 재료들이 계속 돌았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면 크립토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더 크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건 시장 체력이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져가는 시장은 생각보다 악재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악재를 견디는 시장은 나중에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좋은 뉴스가 없어서 못 가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뉴스가 나와도
쉽게 안 무너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작은 호재 하나, 분위기를 바꿔줄 재료 하나, 정책, 기대감 하나만 붙어도 시장 전체가 위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호재가 떠야 오르고 악재가 뜨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 뉴스 자체보다도 그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악재여도 어떤 때는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어떤 때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지금은 후자 쪽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플이 조용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 조용함 속에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버티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자리는 관심이 꺼진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내부 에너지가 쌓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사람들은 늘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확실한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뉴스가 나오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뚫으면 그때 따라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확실해지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할 때, 아직도 의심이 많을 때,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이 많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첫 번째 큰 양봉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들 뒤늦게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올랐지? 무슨 뉴스가 있었지? 어떤 재료 때문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구조가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리플도 바로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4월 이야기를 합니다. 4월이 크립토에 중요할 거다. 이번엔 정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4월이라는 달력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시장이 그 기대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흐름은 꽤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비트코인도 함께 버티고 있고 시장 공포는 완화되고 있고 외부 악재에도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죽은 시장이 아니라 움직이기 직전의 압축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가 아니라 아래로 한 번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 당장 폭발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적어도 시장이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는 구도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리플이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쳐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시끄러운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이미 많이 온 뒤일 수 있습니다. 뉴스가 쏟아질 때는 이미 늦은 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지겨워하고 정말 가는 거 맞냐고 묻기 시작하는 구간은 의외로 가장 큰 기회가 숨어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눈에 띄게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화려하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놓칩니다. 그리고 움직인 다음에야 다들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그때가 진짜 자리였구나.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순한 하루 이틀 가격이 아닙니다. 이 시장의 악재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심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이 이 조용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힘을 비축하고 있는지, 바로 그걸 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을 그냥 재미없는 횡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다음 방향을 정하기 직전 가장 많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압축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진짜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진 뒤가 아니라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리플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룬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룬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